새벽 5시 도심 한복판의 낡은 사우나 건물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플롯이었습니다. 플롯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말이에요.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특히 양손 등에 번진 습지는 세제와 뜨거운 물에 시달린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붉게 부어오른 피부 위로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때로는 피가 배어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롯은 그런 아픔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탈의실부터 시작해서 샤워실, 사우나실, 냉탕까지. 플롯의 하루는 이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걸레를 꽉 짜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는 플롯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성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우나 안쪽 구석구석까지 놓치는 곳 없이 정성스럽게 청소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죠. 타일 사이사이 끼어 있는 때와 곰팡이까지 세심하게 제거하며 플롯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을 때면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플롯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수년간 반복해온 일이니까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플롯을 그저 오래된 가구처럼 여겼습니다. 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채 각자의 업무를 시작했죠. 가끔 플롯과 눈이 마주쳐도 어색한 듯 시선을 피하거나 아예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플롯 역시 그런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침 시간이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플롯은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손님들의 시선은 플롯을 스쳐 지나갔고 그저 청소하는 할머니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사우나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 대화는 다른 부류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들어왔어요. 이들의 걸음걸이와 말투,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의식적으로 이들을 피해 자리를 옮겼죠.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플롯은 평소처럼 샤워실 구석에서 타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들어와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죠. 습진이 심해진 손으로 걸레를 꽉 쥐고 바닥에 스며든 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 중 하나가 플롯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쇼 할머니. 플롯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는 사우나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더러워 보였죠. 발 좀 닦아봐. 거기 수건으로. 말과 함께 남자는 자신의 발밑으로 수건 하나를 던졌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물기에 젖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이 광경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플롯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롯은 아무 말 없이 그 수건을 집어들었죠. 무릎을 꿇고 남자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맞지.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플롯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삼켜온 눈물들이
목구멍 깊숙이 덩어리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었죠. 남자들은 한참을 더 머물면서 플롯을 부려먹었습니다. 이것저것 시키며 즐거워했어요.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플롯은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플롯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에 사둔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미 상한 듯한 냄새가 났지만 플롯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서 플롯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발을 닦아달라며 수건을 던진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십 년간 이런 무시와 멸시를 당해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한 밥에 물을 부어 먹으면서 플롯은 라디오를 켰어요. 혼자 있는 적막함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라디오에서는 한심야 DJ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청춘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무관심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플롯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사실 플롯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비참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던 시절 말이에요. 그 시절의 플롯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릴 때 플롯은 서울역 근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도 플롯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너는 분명 크게 될 아이야라고 말해주곤 했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플롯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입학이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학자금 대출도 받아놨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플롯은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고아원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입학을 불과 하루 앞둔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한 남자가 플롯의 아버지라고 나타난 것이죠. 그는 플롯의 학자금 대출금을 가로채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함께 나타났던 여자도 어머니라고 했지만 역시 돈만 챙기고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꿈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대학은 물론이고 갈 곳조차 없어진 플롯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플롯을 고아원에서 계속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 시절 플롯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동생이었어요. 고아원에서 만난 진짜 혈육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짜 자매처럼 여기며 지냈던 아이였습니다. 여동생의 이름은 민지였어요. 플롯보다 5살 어린 아이였는데 플롯을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플롯 역시 민지를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둘이서 함께 미래를 꿈꾸곤 했죠. 언니, 나중에 언니가 대학 가면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같은 대학 갈게. 그래, 민지야. 언니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을게. 우리 둘 다 성공해서 이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그러자. 그런 약속들이 있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롯의 꿈이 무너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플롯은 고아원을 떠나야 했고 민지와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헤어지는 날 민지는 플롯의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언니, 나 꼭 성공해서 언니 찾아낼게. 약속해. 언니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줘. 민지야, 언니도 열심히 살게.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플롯은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고 민지를 찾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플롯은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민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야간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계속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력도 없고 연고도 없는 플롯에게 주어진 일들은 힘들고 위험한 것들 뿐이었어요. 몸이 망가져가면서 점점 더 나은 일을 찾기 힘들어졌죠. 결국 지금의 사우나, 청소 일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지에 대한 생각은 플롯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민지가 본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하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민지가 그리웠어요. 그 따뜻했던 목소리와 환한 웃음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지금쯤 민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성공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플롯은 평소처럼 사우나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흘린 눈물의 흔적은 찬물로 씻어내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우나 입구에 도착한 플롯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건물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플롯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갑작스럽게 사업을 정리하게 되어 내일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직원 여러분께는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짧은 안내문이었지만 플롯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장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갑자기 사업을 정리한다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두들 당황스러워했어요. 플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때 한 직원이 사장실에서 나오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건물 매각이 갑자기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새로운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건물주요? 네, 어제 밤사이에 모든 게 결정되었다고 하더군요. 플롯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조폭들이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플롯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수년간 써왔던 청소도구들과 작은 개인 물품들을 챙기면서 플롯의 마음은 막막했어요.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래도 나이가 젊어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플롯에게는 그런 희망마저 희박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우나를 나서는 플롯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본 건물이 왠지 낯설어 보였어요. 수년간 매일 출근했던 곳인데도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플롯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나이 때문에 대부분의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간혹 면접 기회를 얻어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플롯이 구직 신청을 하러 나가려던 참에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은색 세단 차량대가 건물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플롯은 처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 동네 어딘가에 사는 부유한 사람의 차량들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플롯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플롯 할머니시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플롯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왜 찾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회장님이요? 저를요? 플롯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자신 같은 사람을 찾는 회장이 누가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가주시면 됩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플롯은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차는 도심의 고급 빌딩가로 향했습니다. 플롯이 평생 가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거리, 그리고 비싼 차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는 정말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플롯은 이런 곳에 왜 자신이 와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는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플롯은 이런 곳에 처음 와본다는 사실에 위축되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사무실 한편으로 가니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70대 여성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채로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플롯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플롯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달라져서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언니,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플롯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목소리, 그 말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설마. 플롯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앞에 세련되고 당당한 여성이 그 어린 민지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분명히 민지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나야. 민지야. 민지가 일어서서 플롯에게 다가왔어요. 플롯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민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나 너 찾아낸다고 했잖아. 약속 지켰어.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수십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플롯은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이 먼저 들었어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민지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민지야, 너는 어떻게 해? 이런 곳에서. 언니 앉아.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민지가 플롯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게 했어요. 플롯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민지는 그 손을 소중히 감쌌습니다. 언니와 헤어진 후에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갔어. 그 후에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나 봐. 지금은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민지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플롯은 그 이야기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극적인 변화였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왜 연락을 안 했어? 나는 그동안 언니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미안해, 민지야. 언니가 너무 초라해져서 말이야.
내가 실망할까봐. 플롯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언니가 무슨 소리를 해? 언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민지가 플롯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너는 어떻게 내가 사우나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니? 플롯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민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언니를 찾고 있었어. 사람을 고용해서 말이야. 그래서 언니가 그 사우나에서 일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언니가 편안할 때 나타나고 싶었는데 민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 언니가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닦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민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플롯은 그때의 일이 떠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 그래서 바로 그 사우나를 인수했어. 뭐라고? 내가 사우나를. 플롯은 깜짝 놀랐어요. 사우나가 갑자기 폐업한 이유가 민지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맞아. 그 건물을 통째로 사버렸어. 그리고 그 자식들. 언니를 괴롭힌 놈들도 찾아냈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이 하던 불법적인 일들도 모두 밝혀질 거야. 민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플롯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뒤바뀐 것 같았어요.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어. 일자리도 없고.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뒀어. 민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 있지? 저기에 북카페를 만들어뒀어. 언니만을 위한 공간이야. 플롯이 창밖을 보니 멀리 아담한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깔끔하고 따뜻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언니가 예전에 말했잖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준비했어.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야. 민지의 배려에 플롯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오래전에 했던 말을 민지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언니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그날 오후 민지는 플롯을 북카페로 데려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책장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언니 마음대로 해.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언니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해봐. 플롯은 그 공간을 둘러보며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아이들이 북카페에 온 날, 플롯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웃음소리가 플롯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플롯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어요. 그리고 민지는 가끔 북카페에 와서 플롯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플롯과 민지가 북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언니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언니, 나는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언니가 보여준 희망과 사랑이 나를 이끌어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플롯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플롯의 눈가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세상에는 정말 언젠가 꼭 돌아오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플롯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